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NSX ALB로 완성하는 모던 로드 밸런싱 환경을 주제로 총 2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VM웨어의 소프트웨어 기반 고급 로드 밸런서인 NSX ALB,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는요, 최근에 IT 환경에서 요구되는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지원하는 신개념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 NSX ALB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가상머신, 베어메탈, 컨테이너 환경 그 어디에나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 로드 밸런싱, GSLB, 웹 방화벽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하면서 엔드-투-엔드 트래픽의 완벽한 가시성까지 제공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귀사의 IT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또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VM웨어 코리아의 김욱조 상무님께서 첫 번째 세션 발표 이어가 주실 텐데요. NSX ALB 특징 및 구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VM웨어에서 네트워킹 및 보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욱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VM웨어의 모던 로드 밸런싱 솔루션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 이후에 실제 시연을 통해서 솔루션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 그리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VM웨어는 지난 몇 년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모든 네트워킹과 보안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VM웨어는 가상 네트워킹과 보안 솔루션의 대명사인 NSX 외에도 SD-WAN, SASE,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VM웨어의 가장 큰 투자는 로드 밸런싱 분야와 데이터 센터 보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모던 로드 밸런싱 시장의 신흥 강자였던 아비 네트워크스를 인수해서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또 현대화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을 넓혀감과 동시에 기존 NSX 플랫폼에도 계속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비 로드 밸런서는 VM웨어가 인수한 이후에 NSX 브랜드에 통합되어서 NSX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 줄여서 NSX ALB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서는 편하게 아비로 부르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비 로드 밸런서는 GSLB, 그리고 WAF,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석 기능 내장된 소프트웨어 정의 로드 밸런싱 플랫폼입니다. VM웨어의 가상화 환경뿐만 아니라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모든 환경들, 즉 오픈시프트,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그리고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는 100% 독립형 솔루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비가 VM웨어 환경에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플랫폼과 전혀 무관하게 어디에서나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한편 저희 VM웨어는 아비를 인수한 다음에 로드 밸런싱의 통합 범위를 저희 솔루션인 호라이즌 VDI 그리고 탄주 쿠버네티스 영역으로 넓혔으며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신 모든 고객은 현재 플랫폼 조건에 관계없이 아비만 설치하시면 로드 밸런싱을 원활하게 구현하고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 기관인 IDC가 저희 아비의 비즈니스 가치를 F5 그리고 시트릭스 그런 기존 벤더의 사례와 분석해서 얻은 주요 몇 가지 지표입니다. 첫째, 구축 시간의 단축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생산성이 8% 향상된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둘째, 더 용량을 빨리 확장하는 속도가 기존의 ADC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에 비해서 무려 97%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이제 애플리케이션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당연하죠.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그냥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되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반도체 이슈나 뭐 이런 이슈도 뭐 요즘 최근에 뭐 발주를 내면 장비가 들어오는 데까지 길게는 52주, 뭐 짧게는 뭐 30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속도에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즉시 설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ADC 관리 효율성도 엄청 늘어나는데요. 무려 43%나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결국 운영자들이 편해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조사 리포트를 보니까 연간 US 달러로 38만 불 이상의 팀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비의 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IT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의 요구사항은 간단해요. 더 많은 개수의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출시해라. 그리고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현업부서에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부서에서는 늘 예산과 팀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거든요. 결국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 IT 조직의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조직들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분야에 자동화를 도입하고 가성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조직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능을 모두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가상화시키고 자동화시켰지만 로드 밸런싱 부분만 여전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확장성과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또 자동화 측면에서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기존 로드 밸런싱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서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년간 사용해온 액티브 스탠바이 로드 밸런싱 구성의 한번 특징을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구성에서는 한 대의 액티브 장비 CPU 사용률이 15%입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장비는 완전히 놀고 있어요. 0%를 쓰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두 대를 합친 전체 자원의 평균 사용률은 약 7에서 8%에 불과합니다. 자, 이는 자원을 극도로 낭비하는 조건이지만 실제 수많은 기업들이 로드 밸런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안도 없죠. 가장 주된 이유는 로드 밸런서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두 군데에 이렇게 장비를 펼쳐놨는데 어떤 장비는 CPU 사용률이 막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로드 밸런서들은 자원 풀링이 안 되는 관계로 힘든 로드 밸런서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이런 구성 결국 이제 과투자를 남발하는 그런 구성인데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량도 안 쓰는 쪽은 아예 안 쓰고 쓰는 쪽은 많이 쓰고 이렇게 용량 낭비도 많았고요. 또한 흩어져 있는 버추얼 IP, 이 장비마다 다 IP가 있죠. 버추얼 IP가. 이런 개별 장비 페어에다가 별도로 로그인해서 버추얼 IP를 관리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 관리 측면이나 클라우드 수준의 민첩성 이런 요구 측면에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아비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아비는 기존 로드 밸런서와는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우선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로드 밸런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로드 밸런서 관리에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비 로드 밸런서의 아키텍처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로드 밸런싱을 단일 포인트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중앙 집중적인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을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AWS, Azure,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어디건 간에 아비를 배포해서 로드 밸런싱을 돌릴 수 있고요. 또 배포된 로드 밸런서를 단일 대시보드에서 한 곳에서 단일 화면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처리량을 탄력성 있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 로드 밸런서와는 다르게 액티브 모드로 동작해서 자원의 낭비가 없는 이중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비는 매우 뛰어난 트래픽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벤더, 즉 로드 밸런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에서 그 CPU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장비에서 고객이 모든 VIP에다가 고급 분석 기능을 걸었어요. 트래픽 덤프를 받는다든지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CPU 부하가 엄청 올라갑니다. 트래픽 처리도 해야지, 트래픽 캡처도 해야지. 그래서 과부하로 결국 장비 자체가 다운되고 IT 관리자가 접속한 커넥션조차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비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게다가 아비의 분석 기능을 통한 문제점 추적 및 해결 기능은 파일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아비 로드 밸런서는 고객이 TCP 덤프와 같은 기존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 어느 때보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트래픽 가시성을 지원합니다. 네, 아비는 100% REST API를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아비 컨트롤러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 예정인 모든 자동화 툴과 통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에는 운영 자동화와 인프라 자동화가 있는데요. 자동화는 아비의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 작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동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고 속도를 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위 두 상자에 표시된 내용들은 모두 아비 컨트롤러에 기본적으로 통합되는 자동화 툴들입니다. 실제 저희 많은 고객들이 앤서블이나 테라폼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데이제로 오퍼레이션, 그리고 데이제로 오퍼레이션 할 때는 분석하고 계획하고 구현을 하죠. 그걸 금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자동화 툴을 접목시켜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구현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출시 시간, 애플리케이션 출시 시간을 몇 주에서 몇 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데이2 작업에서는 탄력적인 자동 확장, 그리고 자가 복구 데이터 패브릭 구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든 환경을 위한 플러그인 통합, 그리고 내장된 실시간 분석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0와 데이2까지 모든 설치와 운영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음은 아비의 가장 강력한 기능 하나인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는 초당 패킷수죠. PPS 기반으로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이 측정을 이제 그 트래픽 기반으로 PPS 기반으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저희는 그게 그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엔드-투-엔드 구간별 응답 시간을 기반으로 한 구간별 성능 지표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응답 시간 그래프에서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마우스를 얹으면 어느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연동할 액션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처리량을 네가 늘려라 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동화된 파워풀한 운영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외부 시스템에서 API 콜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 엔진을 이 액션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장비들과 같이 스루풋 히스토리와 커넥션 수량 정보로는 알 수가 없는 지연 발생 포인트를 빨리 파악해서 애플리케이션 팀과 네트워크 팀 간의 책임 전가 이슈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네트워크 쪽에서 발생한 딜레이 이슈니까 여기서 봐야겠다. 아니면 여기는 백엔드 서버 앞단에서 딜레이가 발생했으니 서버 팀과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문제의 어떤 발생 포인트를 저희가 국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S나 커넥션 정보도 저희가 모두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데이터 로깅만 잘 해놓으면 수년 전 오늘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로드 밸런스를 통과했는지 히스토리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비 로드 밸런서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배포되는 모든 지점의 앞단에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벤더의 로드 밸런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돼서 서버만 있으면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SDN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탁월한 분석 기능과 장애 격리, 그리고 중앙 집중식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GSLB나 와프와 같은 웹방화벽이죠. 이런 기능을 고급 기능인데 기본으로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인그레스 로드 밸런싱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아비를 많이 디플로이하는 케이스는 데이터 센터 자동화 케이스예요. 여기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는 유연한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가 필요하죠. 여기 또 중앙 집중식 관리도 필요하고 또 수명 주기 관리도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비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AWS나 애저나 GCP 등에서 멀티 클라우드 정합성을 위해서 LB, 기본 LB로 저희 아비를 구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멀리 떨어진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LB도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VDI 환경인데요. 저 VDI가 판매될 때마다 저희가 VDI 로드 밸런서용으로 저희 아비를 추가해서 같이 솔루셔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도 이제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죠. 인그레스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저희 아비를 배포하고 쿠버네티스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높이고 또 보안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비는 최신 분산 아키텍처를 통해서 현대화된 엔터프라이즈급 로드 밸런싱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엔드-투-엔드 분석 기능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비 플랫폼은 클라우드에도 쉽게 배포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확장 및 축소 가능하며 모든 환경에 배포시켜 놓고 한 포인트에서 중앙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IDC 연구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결국 이제 아비를 배포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그리고 효율적인 ADC 관리 능력이 제공돼요. 낮은 비용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비를 도입한 국내 고객사 분들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국내 대기업, 현재는 대기업군에서 많이 쓰고 계신데요. 아비 아키텍처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도입을 많이 하세요. 주로 이제 서버 로드 밸런싱, VDI 로드 밸런싱, 컨테이너 로드 밸런싱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신데요. 공통적인 피드백은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고 제공되는 트래픽 가시성이 매우 뛰어났다. 또 그게 문제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입을 늘리고 싶다라는 게 주요 피드백이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에 있는 주요 커스터머들의 피드백인데요.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때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롤아웃을 할 때 로드 밸런서를 어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아비는 즉시 배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 대규모로 VDI를 구축할 때 단 하루 만에 로드 밸런싱을 구현을 마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저희 아비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수많은 비디오와 블로그 사용 사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웨비나하고 워크숍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미리 등록하시고 참여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데모 버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제 핸즈온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랩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서버 환경에다가 3개월짜리 임시 버전을 다운받은 다음에 실제 써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 파트너 아니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실제로 저희 아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실제 시연을 저희 강현대 부장님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 보시면 유튜브에도 데모 링크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실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비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세션을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 데모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욱조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VM웨어 코리아의 강현대 부장께서 NSX ALB 기능을 시연을 통해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VM웨어 코리아에서 네트워크 보안사업부 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강현대입니다. 앞에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김욱조 상무님이 아비의 큰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 세션은 그중에 가장 큰 장점 3가지 정도를 구현 설명을 드리면서 데모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주된 요건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있는 쪽에서 아비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솔루션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사 대비 저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엔드투엔드에 대한 가시성 확보입니다. 이 엔드투엔드의 가시성 확보라는 얘기는 결국엔 클라이언트 혹은 고객분들이 실제 엔드 쪽에 있는 단말에 있는 가상 서버까지 어떻게 들어오고 이 중간중간 어떤 페이로드를 포함을 해서 엔드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화 부분입니다.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계시죠. 뭐 엔서블이라든지 아니면 테라폼들을 이용을 해서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커맨드를 날리시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REST API를 통해서 간단한 아비의 API 작동 부분을 한번 보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플레인이 만약에 트래픽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좀 더 감소를 할 경우에 이 데이터 플레인들 자체를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삭제를 해서 그 용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자체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NSX ALB의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여지시는 화면이고요. 내가 과연 어떠한 유저로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저는 현재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을 해 있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부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사부와 관련된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솔루션이 있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아니면 세일즈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LB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 밑에처럼 다양한 부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업계에서 얘기하는 멀티 테넌트 방식이라고 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확장성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AWS건, 애저건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VM웨어 클라우드 존이건 모든 부분을 섭렵을 해서 클라우드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쿄 리전이라든지 아니면 런던, 상파울로, 브리즈번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 그러니까 월드와이드하게 구성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ALB를 펼치고 서비스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ALB를 구성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마 GSLB일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부분인데 저희 AL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GSLB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미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GSLB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실제 버추얼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이 아래 항목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면부에 있는 어드민 계정,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버추얼 서비스 부분은 이 데모라는 테넌트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데모에 들어가 있는 테넌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AWS나 Azure에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VMware 온 클라우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주는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버추얼 서비스, 그러니까 VIP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VIP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엔 뒤에 서버가 있고 서버에서 어떠한 트래픽을 외부로 표출하는 부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가시성에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추얼 서비스 와프와 관련된 하나의 VIP가 있으면 이 VIP 뒤에 서버를 관장하는 서버 서브젝트 하나의 풀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풀은 서버들이 집합되어 있는 하나의 꾸러미 같은 역할이고요. 이 꾸러미 뒤에 실질적인 피지컬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서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VIP를 통해서 외부로 서비스하는 게 저희 ALB의 큰 장점이고요. 실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ALB 같은 경우는 각각 VIP 아니면 서버 풀, 서버마다 헬스 체크를 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수 혹은 지금같이 시큐리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보기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 저희 ALB의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센터 아니면 퍼블릭에 있는 AWS, 아마존 뭐 여러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용을 해서 이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모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가시성 부분입니다. 가시성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VIP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프라는 녀석의 VIP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제 해당되는 버추얼 서비스의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도표들, 그래프들이 확연 눈에 들어오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는 6시간 기준으로 보시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시간 듀레이션을 좀 더 길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실제 모니터링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버 쪽에 장애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이런 건 한번 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어떤 특정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연 시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시간대가 찍혀 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높게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찍어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RTT가 증가를 하신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커스터머에서 실제 버추얼 서비스가 있는 VIP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고객 내 위치하고 있는 VIP, LB 뒷단에 있는 서버 혹은 어플리케이션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의 가시성을 통해서 확보 혹은 이제 검증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 로그 창을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로그 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나 아니면 실제 유저들이 접속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실제 한 페이로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유저가 들어왔는지 어떠한 유형으로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L4 같은 장비들은 이러한 테이블을 보실 경우에 CLI나 아니면 어떤 특정 커맨드를 넣으셔야지만
클라이언트가 어떤 IP로 들어오고 어떤 LB를 타서 어떤 서버로 가는지 이 정도 선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저희의 기능들은 클라이언트 IP가 어떻고 실제 이 IP가 접속하는 국가는 어디고 이 국가의 어떤 OS, 어떤 유형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그리고 SSL은 어떤 키값, 크립토를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서버로 VIP로 들어왔을 때 이 서비스 엔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 플레인,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엔진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서비스 엔진이 어떤 서비스 엔진을 통해서 몇 번 코어를 통해서 실제 백엔드 서버로 넘어가는지 부분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외부단에서 어떤 특정 서버 혹은 VIP로 접속을 할 때 뭔가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실제 저희는 로우 포맷에 해당되는 헤더 값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헤더 값을 보신다고 하시면 view all header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 커스터머에서 VIP로 들어오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겨주는 어떤 헤더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VIP가 장애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니터링 부분을 먼저 보시고요. 애널리틱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보셔야 된다 하시면 그 특정 시간대에 해당되는 로고를 살펴보시면 어디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라이센스 추가 비용 없이 GSLB는 구성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타사 대비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와프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는 녀석이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와프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네이블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녀석 이 패킷 같은 경우는 현재 와프에서는 패스드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와프 히트 레이쇼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와프에 리젝 되는 녀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리젝이 됐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찾는 부분은 되게 심플합니다. 패스드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걸리게 되고요. 이 필터링 걸려 있는 녀석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리젝티드라고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실제 리젝 되어 있는 패킷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젝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엔드투엔드로 어디서 접속을 하고 페이로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와프 같은 경우는 왜 리젝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RS, 코어 룰셋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 정의되어 있는 룰셋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에디셔널 룰이라고 해서 이 해당되는 룰셋에 어디에 매치가 돼서 리젝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타사랑 비교를 하셔도 저희가 아무래도 최대의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 트러블 슈팅 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그러면 버추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버추얼 서비스라고 하면 VIP가 있을 거고요. 그 VIP 뒤에 서버들 그리고 서버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그 서버들도 있으시고 혹은 이제 서버 대비 뭔가 어플리케이션도 보셔야 되고 네트워크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정말 심플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화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그럼 버추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데모를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추얼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버추얼 서비스에 대한 대역, 도메인 네임, VIP, 그리고 뒷단에 있는 서버들이 아마 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되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클라우드들을 보실 수가 있게끔 되세요. 그래서 디폴트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AWS라든지 아니면 애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VMware 클라우드 이런 구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실제 아비와 연동되어 있는 VMware 클라우드의 엔바이러먼트들을 싹 긁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간단하게 VIP를 선언해서 DNS 네임을 쓸 수 있는 네임을 하나 주시게 되고요. 실제 IP는 DHCP로 기존의 VMware 클라우드 내부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어드레스 존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10.79.186.0에 23 이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이 안에서 DHCP를 활용을 해서 VIP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VIP가 띄우게 된다고 하면 이제 도메인 네임은 앞에서 정의된 이름대로 test.abdemo vmware.com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add 서버죠. 결국엔 버추얼 서비스 내부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될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서버들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 서버들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버들이 준비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검색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내부에 웹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이 실제 피지컬한 서버들 부분이고요. 이 서버들의 8080이나 아니면 80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구성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5개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실제 VIP 서비스를 구성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구성이 됐고 실제 버추얼 서비스에 저희가 테스트 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DHCP를 통해서 IP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로 시작하는 도메인 네임을 받아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게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 IP를 가지고서 호출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텍스트 페이지가 열리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접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로그 창에는 당연히 제가 접속한 정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시성 확보라든지 자동화 부분은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동화 부분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RESTful API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RESTful API를 연동을 어떻게 해서 보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에는 기본적으로 이 API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실제 이 녀석과 연동되어 있는 심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API를 호출해보고 가져올 수 있는 녀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API 호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버추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플레인 혹은 데이터 플레인의 어떤 영역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VIP 서비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버추얼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버추얼 서비스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져오려고 하면 아비에서는 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냥 버전만 봐주시면 되세요. 현재 사용하는 버전은 21.1.1 버전이고요. 거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1에 되어 있는 이 가상화 서비스, 버추얼 서비스가 몇 개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try it out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21.1.1이라는 부분을 넣으시게 되면 execute 해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실제 호출을 get으로 해서 날리게 되고요. 실제 받아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디가 있고 어떤 버추얼 서비스들이 어떤 VIP, 어떤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호출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걸 가지고서 실제 get이 아닌 푸시나 아니면 패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컴퓨레이션을 해 보실 수가 있게끔 자동화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각각의 모듈별로 이 파일을 저희가 야물 파일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더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화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버추얼 서비스를 구성을 해 놓으시고 커스터머 쪽에서 어떤 행사를 하신다거나 할 때 트래픽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패치를 돌려서 CPU나 메모리 잡이 70%, 60%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엔진을 더 추가로 확장을 해서 VIP를 좀 더 받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IP에 대한 부분은 스케일 아웃이라는 영역이 있고 스케일 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추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녀석에 지금 리스트가 아닌 트리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 테스트라는 녀석에 풀이 있고 제가 아까 서버 선택한 5개가 보이실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녀석이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데이터 플레인은 서비스 엔진이라고 해서 하나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부분에 스케일 아웃이라는 부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 아웃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VIP에 대해서 스케일 아웃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스케일 아웃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구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LB에서는 스케일 아웃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없었던 새로운 SE가 하나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VIP로 소스 아니면 어떤 트래픽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신다고 하면 이러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VIP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사나 아니면 이벤트성 홍보 기간 혹은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고 나서 VIP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줄어든다. 그럼 다시 스케일 인으로 해서 줄여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스케일 인을 다시 시도를 하시면 당연히 저희 예상대로 서비스 엔진은 2개에서 하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만 남아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3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확장성, 두 번째는 가시성 확보, 엔드투엔드의 가시성, 그리고 페이로드까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을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VIP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자동화로 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API를 통해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케일 아웃과 관련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의 데모를 살펴보았고요. 실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아니면 좀 더 데모가 필요하신 부분은 앞에 김욱조 상무님이 발표하셨던 자료에 보시면 첨부 파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추가적인 데모 혹은 기타 사항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VM웨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현대 부장님께서 다뤄주신 NSX ALB 기능 발표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앞선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